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지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MRI를 사용한 Bone Marrow Fat Quantification으로서 프로톤 MR 스펙트로스코피와 Water Fat Imaging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Marrow Adipose Tissue가 헤마토포ietic 셀 그리고 트라베큘러 본이 없는 빈 공간을 수동적으로 채우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메로 어디포사이트가 오스테오블라스트와 같은 메센키말 스템셀에서 기원하는 데 주목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메로 어디포사이트가 본 레귤레이션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메로 어디포사이트가 캔서 셀과 상호작용을 보이고 시스테믹 에너지 메타볼리즘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더 이상 패시브 필러가 아닌 액티브 오르간으로서의 메로 어디퍼스 티슈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필수적이고 가장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MR 스펙트로스코피와 케미컬 시프트 인코디드 워터 팻 이미징을 이를 위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톤 MR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내에 있는 양성자들은 라모 이퀘이션에 의해서 주어진 주파수로 공명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을 갖는 물질 내에서는 양성자 주변에 전자구름이 차폐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자기장에 대항하는 카운터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합니다. 이는 주자기장인 비제로 그리고 차폐 상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주자기장의 세기는 이로 인해서 주자기장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 구조 그리고 전자 구름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도 미세하게 변화하게 하는데 이를 케미컬 쉬프트라고 하며 MR 스펙트로스코피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는 이러한 케미컬 쉬프트 이펙트에 의해서 각 물질을 이루는 양성자의 공명 주파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스펙트럼 피크 위치는 주파수의 함수인 헤르츠로 표시할 수 있지만 헤르츠를 이와 같이 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축 자체가 비제로, 즉 주자기장 세기에 비례해서 변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헤르츠 대신에 이를 차원 없는 값인 parts per million으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0ppm에 해당하는 기준 물질이 필요한데 정확한 등방형 구조 그리고 가장 완벽한 차폐 효과를 가지는 테트라메틸 사이알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물질은 다음 예시와 같이 다양한 선폭 그리고 피크 아래 면적을 갖는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Y축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각 물질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과의 비율을 통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리피드의 대표 성분이고 주로 메틸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틸렌과 물의 케미컬 시프트는 각각 1.3 ppm 그리고 4.65 ppm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MR 스펙트로스코피를 시행하면 각 위치에서 다음과 같은 피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표시된 피크 아래 면적은 해당 주파수에서 회전하는 양성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각각의 피크 면적 비율을 통해서 Fat Water Ratio를 구하거나 fat과 water 전체의 모바일 프로톤 중에서 fat을 이루고 있는 프로톤의 분율인 fat fraction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fat fraction은 다른 말로 proton density fat fraction, 즉 PDFF라고도 부르며 조직 고유의 특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를 시행할 때는 어느 부위에서 스펙트럼을 얻을지 먼저 복세를 설정해야 하는데 주로 L스파인 또는 프록시멀 피버에서 설정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단순한 물과 달리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분자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이에 결합하고 있는 패티 애시드 체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공명 주파수를 가집니다. 본메로에서 MR 스펙트로스코피를 시행하면 이런 두 개 외에도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메인 피크를 얻을 수 있는데 4.65 ppm의 물, 그리고 가장 큰 리피드 피크로서 세츄레이션 리피드를 나타내는 메틸렌, 프로톤, 그리고 unsaturated 리피드인 올레피닉 프로톤이 있고 그 외 레지듀얼 리피드라고 나타내는 메틸렌 프로톤 알파 2 더블 본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5.19에서 5.31 그리고 2.03 ppm 위치에 보입니다.
따라서 fat fraction도 이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와 같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t fraction 외에도 saturated 그리고 unsaturated lipid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함으로써 marrow adipose tissue의 컴포지션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식으로 saturation 그리고 unsaturation index를 구하는 방법으로 marrow adipose tissue 컴포지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unsaturation index는 다음과 같이 낮은 BMD, 높은 fracture risk, 그리고 DM 리스크와 연관성을 보여서 unsaturation index가 bone health 그리고 메타볼리즘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로서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피크 외에도 메로 스펙트럼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추가적인 피크들이 있어서 총 9개의 피크들이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메틸렌 프로톤 알파, 메틸렌 프로톤 베타 2 카르보닐, 다이올릭 CH2 프로톤, 그리고 글리세롤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위치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세를 선택하는 방법에 Point Resolved Spectroscopy, 즉 PRESS와 Stimulated Echo Acquisition Mode, STEAM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J-coupling 이펙트는 fat fraction quantification 시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데 두 방법 중에 STEAM 모드가 J-coupling 이펙트에 좀 더 덜 민감하기 때문에 fat fraction을 측정할 때 좀 더 컨시스턴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매로의 물은 T2 값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워터 피크에서는 T2 웨이티드 시그널 로스가 발생합니다. 스팀 모드는 프레스 모드보다 좀 더 짧은 미니멈 T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T2 웨이티드 시그널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팀 모드는 태생적으로 프레스 모드보다 약 50%가량 시그널 로스가 있지만 T2 웨이티드 시그널 로스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본 매로를 평가하는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프레스 모드보다는 스팀 모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MRI와 마찬가지로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도 복셀 크기 그리고 number of excitation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피칼의 면적은 해당 주파수의 구성을 공명하는 양성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복셀 크기를 키워서 복셀 내에 있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노이즈는 비교적 일정한 데 비해서 피크 아래 면적, 즉 높이가 높아져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향상됩니다. 또한 NEX를 증가시키면 시그널은 일정하면서 노이즈가 감소하기 때문에 SNR은 NEX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SNR을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큰 복세를 설정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 스파인 레벨에서는 vertebral body가 가장 큰 L4 또는 L5 레벨의 복세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EX는 검사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 시간을 고려해서 64에서 128 사이 정도로 사용합니다. T2-star decay 이펙트는 bone marrow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confounding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trabecular bone과 bone marrow 사이에는 susceptibility 차이가 있기 때문에 T2-star relaxation time이 감소하고 microscopic field inhomogenity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field inhomogenity는 라모 frequency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따라서 MR 스펙트로스코피의 피크 선폭도 넓어져서 각 피크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이아피지스 레벨에서 얻은 MR 스펙트로스코피와 비교했을 때 트라베큘러 보온이 좀 프로미넌트해서 필드 인호모제니티가 많이 발생하는 메타 에피피지스에서는 피크의 선폭이 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넓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물과 올레피닉 프로톤과 같이 서로 유사한 케미컬 쉬프트 값을 갖는 두 물질을 분리할 때 문제가 되며 올레피닉 프로톤을 통해서 리피드 언세츄레이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워터 서프레션을 시행해서 워터 피크 크기를 감소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는 메로 어디포스 티슈 측정의 골드 스탠다드로서 가장 신뢰도 있는 평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로 어디포스 티슈 양을 정량할 뿐만 아니라 컴포지션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데, 이는 뒤에 말씀드릴 케미컬 쉬프트 인코딩 이미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MR 스펙트로스코피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싱글 복셀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또한 검사 시간이 비교적 길고 복잡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아티팩트들이 MR 스펙트로스코피에 존재하는데, 특히 고자기장 MRI에서는 케미컬 쉬프트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인해서 각 물질 간의 복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케미컬 쉬프트 인코딩 베이스드 워터 팻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딕슨 또는 Fat Fraction MRI 등으로도 부르는 케미컬 쉬프트 인코딩 베이스드 워터 팻 이미징은 PDFF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 도구입니다. Fat only 이미지의 시그널을 Fat only 그리고 Water only 시그널의 합으로 나누면 해당 부위의 시그널 인텐시티에서 fat이 차지하는 분율, 즉 Fat Signal Fraction을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Fat Signal Fraction에는 PDFF 외에도 여러 가지 컨파운드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PDFF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컨파운더들을 모두 교정해야 합니다. T1 바이어스는 서로 다른 T1 릴렉세이션 타임을 갖는 두 물질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물과 지방도 T1 릴렉세이션 타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T1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MRI에서의 시그널 인텐시티에는 프로톤 덴시티뿐 아니라 T1 리커버리 그리고 T2 디케이로 인한 T1, T2 웨이팅이 같이 반영됩니다. 동일한 프로톤 덴시티를 갖는 물과 지방 모델에서 다양한 플립 앵글로 팻 시그널 프랙션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플립 앵글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신호 강도 그리고 SNR이 T1 웨이팅에 비해서 물보다 더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팻 시그널 프랙션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낮은 플립 앵글에서는 바이어스가 크지 않지만 플립 앵글이 증가할수록 팻 시그널 프랙션의 바이어스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1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낮은 플립 앵글을 사용해서 T1 웨이팅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TR을 길게 해주면 T1 웨이팅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드 이노모제니티, 즉 T2 스타 DK는 MR 스펙트로스코피뿐 아니라 케미컬 시프트 인코딩 베이스드 워터팻 이미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워터팻 세퍼레이션을 위해서 여러 개의 TE를 사용하는데, 각 TE 사이에서는 T2 DK 외에도 필드 이노모제니티로 인한 T2 스타 DK가 같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T2 스타 릴렉세이션 타임보다 TE가 훨씬 짧기 때문에 T2 스타 DK의 영향은 일반적으로는 미약하지만, 마이크로스코픽 필드 이노모지네티가 생길 경우에는 상당한 바이아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DFF가 10, 그리고 Fat Signal Fraction은 7로 측정되는 리버 MRI에서 슈퍼 파라마그네틱 아이온 옥사이드를 주입해서 마이크로스코픽 필드 이노모지네티를 증가시켰더니 PDFF는 10으로 거의 변함이 없지만 Fat Signal Fraction은 7에서 0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필드 이노모지네티 그리고 T2 스타 DK로 인한 결과입니다. 본메로에서는 트라베큘러 본이 T2 스타 DK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스탈 티비아 레벨에서 얻은 R2 스타 맵이고, 필드 이노모지네티로 인해서 에피피지스의 R2 스타 값이 다이피지스보다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팻 세퍼레이션 모델에 T2 스타 DK를 통합하거나 T2 스타 또는 R2 스타를 별도로 측정해서 T2 스타 DK를 보정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피크로 구성되는 팻 스펙트럼도 MR 스펙트로스코피와 마찬가지로 워터팻 이미징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방의 단일 공명 주파수를 가정한 고식적 딕슨 시퀀스로 얻은 워터 올리 이미지에서 지방 신호가 감소되어 있지만 완전히 억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메틸렌 외에도 다른 리피드 픽들에 인한 기저 신호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데, 특히 물과 유사한 케미컬 쉬프트 이펙트를 보이는 올레피닉 프로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충분한 워터팻 세퍼레이션은 정성적인 영상 판독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팻 프랙션 측정의 정확도를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모든 픽을 고려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워터펫 이미징의 몇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복셀의 정보만 제공하는 MR 스펙트로스코피와 다르게 워터펫 이미징은 넓은 부위를 한 번에 검사한 후에 원하는 부위에 ROI를 설정해서 이 부위에서 PDFF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의 엑퀴지션으로 L스파인 여러 레벨에서 측정할 수 있고, 특히 스파인 그리고 프록시멀 피머와 같이 헤테로지니어스한 레드메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부위에서 평가할 때 더 유리합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는 일부 기기사에서 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 가능하고, 또한 복잡한 처리 과정이 필요한 데 비해서 워터펫 이미징은 대부분의 벤더에서 사용할 수 있고, GE, 지멘스, 필립스와 같은 다양한 벤더사에서 다음과 같은 시퀀스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리버팻 퀀티피케이션에 포커스하고 있지만 본메로, 어디포스 티슈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검사 시간이 짧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약 5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소요되는 MR 스펙트로스코피와 달리 워터팻 이미징은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3D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를 사용한 본 영상에서 싱글 브레스 홀드 15초 내 팻 프랙션 맵을 다음과 같이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 외에 어큐레시 측면에서도 워터팻 이미징은 상당히 우수하였습니다. 메로팻 퀀티피케이션의 골드 스탠다드인 MR 스펙트로스코피와 비교했을 때 두 방법 간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979로 상당히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본메로 팻 퀀티피케이션은 MRI에서 MR 스펙트로스코피 그리고 워터팻 이미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는 골드 스탠다드이고 팻 퀀티티뿐 아니라 unsaturated 그리고 saturated 리피드의 비율을 통해서 메로 어디포스 티슈의 컴포지션까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터팻 이미징은 MR 스펙트로스코피와 거의 대등한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넓은 부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메로팻 퀀티피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평가 도구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